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오늘 화창한 날씨 속에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오늘과는 하늘빛이 조금 다르겠는데요. 날씨가 점차 흐려져서 밤에 중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한 경상북도 내륙지방에도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 많은 곳은 40mm 이상입니다. 또 비와 함께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등 다소 요란스럽게 비가 지나겠습니다. 이번 비는 대부분 모레 새벽에는 그치겠지만 모레는 전반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한 차례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한낮의 더위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대기질도 비교적 깨끗했었는데요. 다만 그만큼 자외선 지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점차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아침에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오후부터는 점차 구름이 많아지면서 경기 북부 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겠고요. 밤에는 중부 지방까지 비가 확대가 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춘천이 16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대를 보이겠고요. 한낮의 기온은 서울이 27도, 청주가 29, 대구는 31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지금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동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3m까지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가 날씨 월요일인 오늘은 MBS의 이정민 날씨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정민 날씨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기상청의 국민참여관측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지역 주민들께서 직접 보내주신 오늘의 날씨 풍경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맑은 날씨 속에 초여름 더위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지난 주말에는 날씨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농작물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주말이지요. 15일 오후에 이 경북 일부 지방으로 강한 소나기를 동반한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안동과 청송, 또 영주, 의성 등지에서 1,200헥타르의 과수농가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16일 경상북도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5일 오후 7시 10분과 10시 30분 등 두 차례에 걸쳐서 안동, 영주, 군위, 의성, 청송, 예천, 포항에 돌풍과 함께 이 지름 0.2에서 2cm의 우박이 한두 차례 쏟아졌는데요. 이번 우박으로 청송이 864헥타르, 안동이 220, 영주 105, 의성 89, 군위 4, 예천 1헥타르 등 모두 1,283헥타르의 과수열매와 채소류 잎이 파열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상북도는 사과 외에도 고추나 자두, 복숭아 같은 작물들도 다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우박으로 인해서 특히 사과 주산지지요. 이 청송군의 경우에서 800헥타르가 넘는 그런 피해를 봤습니다. 이 농가들 입장에서는 정말 날벼락을 맞은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 조사가 진행되면서 그 피해 규모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추가 소식 들려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상북도 지역은요. 지난 2017년도였죠. 4차례 우박이 내려서 정말 사상 최대의 농작물 피해가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또다시 우박 피해로 인해서 농민들의 상심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아무쪼록 피해 복구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전국 사과 주산지별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름철 고민 중 하나죠. 바로 오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름만 되면 흔하게 사용하는 용어긴 하지만 사실 오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존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미세먼지가 나쁘다, 자외선이 강하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야외 활동을 줄여야 된다라는 걸 그렇죠.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 오존에 대한 것은 아마 사회적인 관심이 좀 덜해서 그런지 주의도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오존은 사실 단기간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오존은 색깔은 없습니다. 무색이지만 아주 특유한 이상한 냄새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존 살균이라는 말도 많이 들었듯이 이 살균과 표백에 쓰이기도 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자외선이 비교적 많은 산이나 바닷가의 공기 중에 존재해서 상쾌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과하게 존재할 때는 오히려 불쾌감을 주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오존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 높아질 경우 호흡기나 눈이 자극을 받아서 기침이 나고 눈이 따끔거리며 심한 경우에는 폐기능 저하를 가져오는 등 인체에 피해를 주기도 하고 또 농작물의 수확 감소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적절한 오존은 괜찮긴 하지만 이게 오존 특보가 내려질 만큼 그 농도가 짙어진다면 미세먼지만큼이나 인체에 해로울 수가 있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좀 알려주시죠. 네, 사실 식물이 동물보다 이 공해 물질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해가스 중에서 CO2, 이산화탄소죠. 이것만 제외한다면 그 다른 모든 대기오염 물질은 식물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오존 농도가 짙을 경우에는 엽록소가 파괴되거나 또 효소 작용을 저하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특히 오존에 주의를 해야 되는 작물이 따로 있을까요? 네, 오존에 특별히 더 약한 작물이 있는데요. 네. 무, 시금치, 파 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무의 경우에는 오존 농도가 0.05 ppm이 하루 동안 8시간씩 20일 동안 노출이 된다면은 그 수확량이 50%나 뚝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사과와 양배추 또 국화 같은 작물은 오존에 비교적 강한 편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작물에 큰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오존은 어떤 환경에서 잘 발생을 합니까? 네, 오존은 일단 일사량과 기온에는 비례를 하고 네. 풍속과 습도에는 반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월 평균 일사량이 4월에서 6월에 가장 많고요. 또 기온은 6월에서 9월에 가장 높죠. 또 풍속은 6월에서 9월에 가장 낮고 또 상대 습도가 75% 이상인 날은 7, 8월에 가장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복합적으로 본다면은 오존 발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때는 바로 지금 6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동안 이 서울의 월 평균 오존 농도를 보시면요. 이 ppb라고 써 있는데 단위가요. 이 ppm보다 더 작은 농도의 표시에 사용되는 그런 단위입니다. 6월이 31 ppb로 가장 높고 5월이 30 ppb를 뒤를 잇고 있습니다. 또 4월에는 26 ppb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오존 농도, 오존 특보가 발령되는 횟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정말 실제로 전국의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려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 오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지난 1989년부터 2018년도까지 이 30년간 발생한 오존 농도 그래프를 보시면요. 89년에 8 ppba 정도에 불과했던 서울의 대기 중 연평균 지상 오존 농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25 ppb까지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30년 동안에 오존이 3배나 급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정말 이렇게 도표를 보니까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역마다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작년 기록을 보면요. 네. 2018년 전국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를 살펴보면 경남 지방이 115회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77회, 또 충남이 57회를 기록하면서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 3개 지역이 가장 높았는데요. 이 반면에 광주와 제주에는 오존주의보가 발령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오존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오존 농도를 잘 확인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 시청자들이 어떻게 오존 농도를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네, 한국환경공단이라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에어코리아라고 하는데 여기 가시면은 오존 농도를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존 예보는요.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을 하고요. 하루에 4번 온라인 대기 오염 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존주의보는 시간당 오존 농도가 0.12 ppm 이상일 때 발령됩니다. 네. 더위가 물러갈 때까지는요, 에어코리아를 통해서 대기 오염 정보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면요, 미세먼지 정보와 함께 오존 농도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수시로 확인하는 거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그럼 내일 전국의 오존 농도는 어떨지 궁금한데요. 짚어주시죠. 네, 예, 오존은 대기 오염 물질이 햇빛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생기는 2차 오염 물질입니다. 따라서 날씨가 아주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내일 중북부 지방으로는 비가 조금 내리고요. 또 일부 내륙 지방으로는 소나기도 내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오존 농도는 보통 정도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영서, 경기 남부, 충북 그리고 경남과 전남 지방은 오존 농도가 나쁨 상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괜찮지만 내일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를 보이는 곳이 있으니까요. 해당 농가에서는 꼭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작년에 오존주의보가 가장 많이 내렸던 지역입니다. 경상남도의 사천, 양산, 진주시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갑작스러운 우박 때문에 농작물에 피해가 있었는데요. 이번 한 주는 날씨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월요일인 만큼 한 주간의 날씨 전망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 초반에는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 후반 쪽으로 갈수록 구름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한 주간 날씨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간 중북부 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화요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수요일 오전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 밖의 날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구름만 다소 끼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충청도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구름만 다소 지나는 날씨를 보이겠으나 이 수요일쯤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지방도 충청도와 비슷한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수요일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날에는 구름만 다소 끼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네, 모레까지는 다소 구름이 끼고 비나 소나기가 지나겠지만 주 후반에는 비교적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역사 속에 기록된 농업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엿보는 시간이죠. 역사 속의 날씨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농번기의 절정을 맞이하는 여름. 여름이면 찾아오는 더위와 가뭄도 농민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애써 기른 농작물과 몸을 이을 집마저 한순간에 빼앗아가는 장마철 홍수는 여름철 가장 무서운 재난이었다. 장마철을 뜻하는 절기인 소서가 지난 어느 날
내린 비에 피해를 입은 지역의 소식이 하나둘 들려오기 시작했다. 황해도의 서흥 지역부터 본주까지 약 90리 사이에 물이 지나간 곳은 육지가 바다처럼 되었으며 베어서 쌓아둔 밀과 보리는 모두 떠내려가고 막 수확한 기장, 조, 콩, 수수 등은 모래에 덮이거나 물에 잠겨 모두 손상되었습니다. 보이는 곳마다 농작물이 남아있는 곳이 하나도 없게 되어 천리 사이에 푸른 빛이라곤 찾아볼 수 없습니다. 황해도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가을에 추수할 가망이 없다는 소식이 들리자 왕은 탄식했다. 이처럼 농작물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했던 홍수. 홍수의 무서운 점은 농작물 피해뿐만이 아니었다. 바로 다양한 형태의 2차 피해가 속출한다는 것이었다. 성주 지방은 6월 8일부터 13일까지 비가 내려 홍수가 났으며 주민 8명이 산사태에 깔려 죽었습니다. 밀양 지방은 6월 9일 홍수가 나서 관청의 동, 서, 남쪽 3면의 들이 모두 물에 잠겨 벼가 많이 상했고 가옥 42채가 떠내려갔으며 34채는 무너져 쓰러졌고 남아있는 곳도 모두 벽이 무너졌습니다. 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산사태로 가옥이 붕괴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홍수를 막기 위해 조선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장마 시기마다 일어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종부터 세종에 걸쳐 청계천을 개설했고 세종은 추구기의 제작과 함께 하천의 수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수표를 설치하기도 했다. 3년 가뭄에는 살아도 석 달 장마에는 못 산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많은 비를 두려워한 조선. 백성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홍수 피해에 관한 기록은 많은 역사서 속에서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 네, 오늘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홍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우제는 많이 들어봤어도 기청제는 조금 생소한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기우제는 뭐 다 아실 거예요. 비가 한동안 내리지 않아서 제발 비가 내렸으면 네네. 하고 하는 게 바로 기우제인데요. 기청제, 뭐 단어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생소하기는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이 장마철에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내려 논밭의 곡식이 상하기 시작하면 비가 그치길 바라는 기청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주로 음력 7, 8월에 제사를 지내고요. 영제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이 기청제도 기우제와 마찬가지로 민간에서도 제사를 지내기도 했고요. 이 기청제 동안에 여인들은 낮에 나들이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 고을을 다스리는 수령은 기도를 드려도 비가 멎지 않으면 스스로 피를 내는 자학기도까지 드리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당시에도 홍수가 얼마나 큰 두려움의 존재였는지 짐작케 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영농과 날씨, 이렇게 한 주간의 날씨와 함께 역사 속의 날씨 이야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정민 날씨 전문 기자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날씨가 점차 흐려져서 중부지방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이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모레는 다시 맑아지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구름량이 늘어나면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시 소나기가 내릴 때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농작물 관리에도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저희 영농과 날씨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